예, 오늘은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 뭐 일단 뭐 가이던스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애프터 시장에는 조금 실망하는 것 같은데, 뭐 물론 본장이 열려봐야 시장 반응은 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본장의 반응을 앞두고 이사님께서는 이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불과 한 몇 분기 전부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상수입니다. 네,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면, 즉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그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 악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진 실적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잘 나와야 되고 가이던스까지도 잘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상수인데, 거기서 이제 뭐 하나만 부족하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전 세계 시총 1위가 된 만큼 높은 마진율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뭐 전 세계에서도 가장 탑급의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중국 쪽과 관련돼서도 결국은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뭐 실적 발표 때마다 계속 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위 이제 빅테크 M7의 투자 여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 쪽의 H20 혹은 그 이상의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결국 시장의 궁금증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돼서 수치가 조금만 미스가 나도 계속 이렇게 중간에 덜컥거리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과제로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간 거죠.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가 지금 블랙폴이라고 하는 새로운 칩을 내놓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뭐 브로드컴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를 보완할 수 있는 칩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도 뭐 하웨이 어센드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의 칩들이 계속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점을 고려해 보면 현재 엔비디아는 이 도전과 응전에서 과연 잘 응전할 수 있을지를 검증받아야 되는 시기라,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엔비디아와 비견될 수 있는 칩들의 향후 동향이라든지 매출처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뭐 잠시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서프라이즈 아닌 게 서프라이즈가 되는 이런 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약간 걱정 아닌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가 일단 관건이었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서 대형 클라우드 업체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절반가량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건데, 원래 시장 전망치는 413억 달러였는데 여기에 못 미쳐가지고 411억 달러인데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는 좀 약간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민감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의 H20 수출 허가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또 발목을 잡았다라는 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판매가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3분기에 시작이 되면은 20억에서 50억 달러의 매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시장에서의 그런 이제 민감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박스권 장세가 이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실적에 상관없이 변동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 5월 실적 발표 다음 날에는 주가가 3.2% 올랐는데 지난 2월에는 실적 다음 날 8%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측치가 나왔던 것이 시총이 최대 2,600억 달러 이상 오르내릴 수 있다, 폭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상관없이 계속 이 오르락 내리락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차익 실현 물론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약간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방향성에서는 이제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럼 지금까지 뭐 경험을 보면 지금 애프터 시장 정도의 변동성은 실적 발표 이후로 위든 아래든 늘 있어 왔다는 것인데, 이번 실적 발표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물론 실적 그 자체가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며칠 전에 이제 샘 얼트먼이 AI 관련해서 좀 버블이 있다.
이게 좀 혼재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버블이 있는데 이제 투자는 느릴 것이다. 이게 어느 게 본심인지는 뭐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그 AI 관련해서 버블이라는 좀 예민한 단어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는 이 버블론을 좀 키운 건지 아니면 좀 잠식시킨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 이사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저는 샘 알트만의 얘기가 나 투자하고 싶은데 비싸니까 가격 좀 낮춰줘라 이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깎아달라. 네, 그러니까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건 산업 자체의 버블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칩도 더 많이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는데 전력 비용도 너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칩 비용 자체도 지금 뭐 하이닉스도 뭐 차기 칩은 가격을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그것도 뭐 70% 올린다 뭐 진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루빈 울트라로 가면 갈수록 칩 가격을 올릴 건 너무 명약 관화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계속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 돈을 못 버는 지금 샘 알트만의 입장에서는 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과거 샘 알트만이 얘기했을 때 9조 달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여기 그 정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뭐 9조 달러에서 더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샘 알트만의 지금 오픈 AI가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결국 이 문제는 버블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칩 가격과 인프라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때 돈을 못 버는 업체들이 아무리 뭐 현금이 많다고 한들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이 무한정 투자를 계속할 수 있나에 대한 물음도 계속 앞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샘 알트만의 얘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비용에서 돈을 못 벌고 있는 이 회사들의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아마도 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들 업체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좀 이어져 왔지만 하반기 내년 뭐 상반기 정도에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버블이라고 해서 주가의 버블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칩이나 이렇게 자신들이 투자해야 되는 그 비용 증가를 이제 에둘러서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약간 불만에 차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GPU를 사야 되는데 다른데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지금 흥분하고 있다. 근데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작은 스타트업들한테 고평가돼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픈 AI 쪽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큰 스타트업으로 와야 되는데 작은 데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는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손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급하셨듯이 데이터 센터 문제에 관련돼서도 이제 샘 올트먼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쪽에서도 버블 아니냐. 왜냐하면 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지금 앞서서 건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전에도 뭐 구글이 90억 달러 정도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는 것은 또 한쪽에서 MIT 보고서도 이제 또 불을 지폈습니다. 뭐냐면 이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95% AI 시범 프로젝트가 비용 절감이나 그리고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여긴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AI 자체가 쓸모없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홍보 마케팅 쪽에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회계나 인사 재고 관리나 뭐 문서 처리 같은 그런 백엔드 이제 업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굉장히 과중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끝날 수도 있다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많이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뭐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뭐 2, 3년 정도는 계속 이 이미 흐름이 뭐 계획된 것만 갈 수밖에 진행되더라도 없다. 네. 그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버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버블이라고 하면 지금하고 그나마 좀 유사한 게 이제 그 예전에 IT 그 닷컴 버블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샘 알트만이 아니라 무려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97년에 여기 뭐 인터넷 버블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버블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3년 동안 더 갔다가 이제 빠졌으니까 그거대로 하면 3년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뭐 문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제 걱정을 끼쳤던 게 데이터 센터 부분이고 거기에 또 중국 관련이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지금 이 중국에다가 이 블랙에를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제 가능성도 좀 생겼고 AMD 관련해서는 뭐 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엔비디아도 뭐 형평성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거 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면 중국에 대한 매출의 전망은 이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중국에서 그 젠순왕 CEO가 직접 언급한 게 네. 우리 중국에 지금 안 팔면 화웨이에 다 뺏긴다. 네, 그렇죠. 그래서 화웨이는 지금 어센드라는 브랜드로 만들고 있는데 이미 A100 수준으로 왔고 네. 그다음에 차기 모델은 A100을 넘어서 이제 뭐 B100 수준으로 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긴 지금 화웨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쿨론이라는 브랜드로 다른 업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통이라는 브랜드로 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캄브리콘이라고 하는 이 업체는 중국 이제 국방과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만든 업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플랫폼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다른 업체들이 넘을 수 있는 가장 핵심 이유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쿠다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AMD가 뭐 퍼포먼스는 나오는데 결국은 또 쿠다 플랫폼과 함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업체 누구도 일단 이 엔비디아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긴 지금 뭐 학습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플랫폼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키워주면 엔비디아의 전체를 중국 내에선 대체할 수 있다. 네. 물론 그 업체가 중국 외로 나오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서 이걸 만약에 뺏긴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과거 가장 높았을 때 거의 20% 정도가 중국 매출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내에서 지금 크고 있는 이 업체들 근데 다 지금 말씀드렸던 캄브리콘 정도를 빼면은 뭐 알리바바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그 관련된 산업을 부스팅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정부와 협약을 맺은 게 팔 수는 있는데 팔면 15%는 정부에 내라. 네. 라고 하는 이 수익성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 우리도 뭐 퓨리오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리벨리온도 있고 뭐 사피엔 반도체 등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중국 수준으로 빠르게 미국을 커버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로 크고 있나?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네, 봐야 그건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 뭐 개별주들이 올랐는데 네. 그 오른 개별주들은 실제로 캄브리콘의 매출이 있는 업체가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네. 또 과거에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따라서 다 오르는 네, 그랬죠.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엔비디아에 너무 기대감만 가지시지 말고 실제로 중국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관련된 업체들은 여전히 중국 쪽에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물음표가 많이 찍혀 있다. 네. 중국이 진짜 그만큼 성장하는지도 물음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과거처럼 20%의 매출을 중국에 올릴 수 있을지도 물음표고 네. 그래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복잡한 함수로 가고 있어서 정말 검증된 업체들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중국의 매출이 20% 이상 있었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 꽤 매출을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뭐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뭐 PSK라든지 네. 어느 정도의 그 검증력도 되어 있고 기술도 있는 그런 업체들로 좀 한정해서 중국 관련 업체들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견제를 하니까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좀 풀어줘야 돼서 의존도를 높이려고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좀 따라오니까 참 견제 방식이 좀 어떤 게 나을지 좀 고민인 것 같은데 지금은 예전에는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다가 독립이 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의존도를 좀 유지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면 중국의 시장을 열어주고 근데 그 이익을 정부가 또 가져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따라줘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데 그러면 평론님께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지금 좀 바뀐 것 같은데 계속 이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 뭐 예전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이제 실익이잖아요. 그렇죠. 이익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제 안보상으로나 이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익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을 젠슨 왕이 이제 비집고 들어간 것이 H20에 관련돼 가지고 15%의 그런 납부금을 이제 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가격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이 좀 멈칫멈칫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최종 확정이 안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삼았던 것이 바로 백도어죠. 그러니까 그렇죠. 백도어뿐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원격으로 뭐 멈추게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비밀리에 이제 통신 체계로 작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중국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회적으로 블랙웨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블랙웨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5년간 보유하지 못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현재 성능으로는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용으로 블랙웨어 기반 B30 GPU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게 H20에 비해서 10%에서 20% 성능이 낮고 가격도 한 30%에서 40% 저렴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젠슨 왕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H20보다도 성능이 좀 낮으면서 아까 이제 15% 납부금과 상정했을 때 좀 저렴하니까 중국 쪽이 이제 그거를 수출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15%가 아니고 20%를 요구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블랙웨어에 관련돼서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AI 학습용 추론용 그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중국 쪽에서는 매력을 갖고 있겠지만 과연 자체 그런 중국 내의 반도체 쪽으로 좀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독립을 해야 되니까 자립을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가 좀 저가형 칩을 열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의존하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플랜은 아닐 것 같다. 중국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이제 대통령도 서로 만났지만 젠슨왕과 이재용이 포옹하는 이런 사진도 좀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거 뭔가 그래도 그냥 악수가 아니고 포옹이면 그래도 뭔가 좀 이게 HBM이라든지 뭔가 좀 진전이 있으니까 하나의 시그널 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억측이라고 할까요? 뉴스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또 양치기가 될런지 좀 의문이 좀 생기긴 합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어프로브드에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 젠슨 왕이 사인했지만 그 이후로 벌써 사인으로 1년이 넘게 지난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만나서 포옹했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계약이 있는지는 나중까지 검증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 미국 공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칩들 근데 TSMC의 지금 캐파가 꽉 차서 만들 수 없는 그런 칩들을 2028년부터는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그거 말고도 저는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어차피 앞으로 칩이 많아지고 계속 다양한 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만으로 가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디램과 관련돼선 해외 공장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그 남아도는 테일러 땅에 디램 공장까지 짓게 된다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오사트 공장, 그러니까 수공정 정도만 하는 공장이에요. 패키징 공장이에요.
그러면 패키징 공장만 있는 것과 아예 D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다 작업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투자 여력이 좀 더 있는 삼성전자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뭐 그 꼭 포옹해서가 아니고 네. 투자 여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삼성전자 쪽에 좀 더 투자 여력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확장 여력.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돈은 가장 잘 벌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과연 뭐 몇 조, 몇십 조를 미국 투자에 계속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재무 여력이 있는가? 네. SK그룹은 그 정도 여력이 있는가? 지금 SK온 하나 그 건사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뭐 PRS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꾸고 있는 SK그룹의 입장에서 네. 과연 뭐 그건 가능한 것인지는 조금 저는 의문이어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이재용 회장과 그 포옹한 것과 상관없이 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제순왕이 이제 이재용 회장을 껴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그러면 사실 미국에 투자한 그 파운드리 공장, 오스틴 공장이 참 삼성전자한테는 이렇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참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하나의 그 앵커링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까 이사님 말씀대로 삼성전자의 그 투자 여력이 이제 상승 여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가 이제 궁금한데, 평론가님께서도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치기 소년이 됐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HBM 3 12단 퀄 테스트가 이제 9월 달 정도는 그래도 네. 윤곽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HBM3 12단 그리고 흐름 자체가 지금 HBM4로 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9월 달에 그게 이제 가시권에 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4로 연결이 되니까 이제 흐름을 이제 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H20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 이제 수출을 했을 때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3를 가지고 계속 중국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이 HBM3 12단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네.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 삼성 쪽으로 더 갈 거다. 네. 이미 뭐 SK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력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좀 기존의 어떤 흐름보다는 좀 주춤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은 이제 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고민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좀 빠지다가 어느 정도 다시금 좀 힘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과 패턴대로 엔비디아 가고 하이닉스 가니까 그쪽으로 그냥 계속 투자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이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지금 캠브리지 주가가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에 중국과 관련되는 뭐 PSK라든지 뭐 주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또 나을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그 다른 반도체보다는 다른 섹터를 한번 봐야 될 건지, 자, 그러면 중국 향이 나을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나을지, 아니면 삼성을 좋게 보셨으니까 삼성의 기대를 가지고 삼성 밸류 그 생산 라인에 한번 투자를 해보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떤 걸 고르겠습니까? 뭐 일단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뭐가 잘 될지 알 수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만약에 뭐 대부분 투자 안 하시겠지만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상대적인 수익률은 떨어지더라도 ETF 형태로 하시는 게 네.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항생 H에서 소위 이제 기술주 영역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쪽에 관련돼 그렇죠. 있는 그런 ETF가 있다면 그런 ETF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는 삼성전자와 결국 함께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부터는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삼성전자의 지금 신규 공장이 뭐 미국에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서도 이제 P4, 뭐 P5 뭐 이런 것들이 네. 돌아갈 텐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소재를 미국에서 가져와서 할 가능성은 없으니 네. 계속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 중에서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것들은 이미 올랐고 네. 그러면 뭐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 활약할 수 있는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것도 저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다음에 삼성전자 자체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삼성전자는 지금 전 사업부가 운이 좋게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디스플레이는 지금 미국이 중국 BOE 밀어내면서 좋아지죠. 뭐 가전은 뭐 그렇다 치고 뭐 네. 특별히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지만 반도체는 비메모리 개선 요인이 2028년부터 보이고 있는데 퀄 테스트 통과한다면 메모리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의외로 삼성전자의 S25와 그다음에 지금 폴드, 그다음에 이 플립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휴대폰 사업부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업부가 모두 다 개선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이지만 신규 투자를 지금 한다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를 쫓아가는 뭐 장비 소재 기업에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에 투자한다면 저는 엔비디아보단 브로드컴에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AI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약간 결을 좀 바꿔서 이제 국장에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리고 미장에서는 브로드컴을 이제 추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주가 흐름을 가지고 한번 AF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